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경기 북부는 수도권이면서도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북부의 최대 도시인 고양 특례시가 경제 자유구역 지정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은 이동환 고양 특례시장과 함께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략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기 북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고양에서 수원까지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시장님 최근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고양시의 경제 자유구역 추진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이 경제 자유구역이 왜 필요한지 이 근본적인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아무래도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의 그 가장 경제적인 차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의 경제적인 격차가 어떻게 보면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한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우리 1인당 GDP가 GRDP라고 얘기하는데 고양시는 뭐 한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뭐 고양시는 일단은 인구가 108만인 대도시이기도 하고, 근데 경기 북부 유일의 또 특례시이기도 한데 여기에 그동안 뭐 위성도시 개념을 갖고 있기도 하고 베드타운이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어떤 문제가 있다고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기업 들어오기도 참 힘들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을 좀 해소하고 그리고 또 중첩 규제로 인해서 발전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이것을 통해 가지고 조금 해소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성장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그 경제자유구역을 뭐 신청하게 됐고 지정이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고양시는 경기 북부권이 받고 있는 규제가 다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그리고 군사 시설 보호 구역 이런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규제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간 좀 기업들한테 저평가 받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삼중 규제라고 할 정도로 그 규제는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이를테면 뭐 기업이 외부에서 우리 고양시로 들어오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3배를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그 부담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뭐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는 거를 과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뭐 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이라든가 뭐 대학 연수원 이런 것을 못 들어오게 지금 아주 차단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건 자체를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제거를 하게 되면 세제라든가 이런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기업이 하기 좋은 도시의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세제 감면 그리고 예산 지원이 뒤따르고 이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이런 지원 말고도 이제 기업이나 또 인력, 노동력도 유입될 수 있고 자본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업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를테면 관세 같은 경우에는 뭐 면제를 시켜준다든가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는 한 15년 정도는 재산세 뭐 면제까지도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많이 시키는 몇 년 동안 감면을 시킬 수 있는 여건도 되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토지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토지를 우리가 보통 조성 원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조건이 제한적입니다. 근데 그걸 조성 원가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뭐 얘기할 수 없는 이를테면 그 기업이 인프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에서 기업을 하기보다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월등하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보통 이런 경우에는 도시 인프라 중에 교통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교통망도 실제적으로 그걸 지원을 통해 가지고 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계획도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차후에 우리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같이 이룰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아마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고양시는 그 과거 그 일산 신도시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인구 108만의 그 경기 북부에서는 가장 큰 도시로 그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이 고양시가 이 경제 자유구역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경쟁 도시, 이 다른 도시들도 경자구역을 신청을 할 텐데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갖는 이 장점, 유리한 여건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지리적인 여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는 지금 공항이 시가 2개를 갖고 있다 할 정도로 그 근처에 김포공항도 있고 인천국제공항도 있습니다. 그 거리상으로 보면 시간이 접근하는데 20분 정도면 김포공항, 40분 정도면 저기 인천국제공항을 갈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이제 위치되어 있고 그거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다른 것보다도 인적 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 주변 지역 자체가 뭐 한 20km 내외에는 대학도 뭐 10몇 개가 이렇게 포진돼 있기도 하고 그 주변 지역에 해당되는 인구만 하더라도 뭐 우리가 얘기하는 수도권의 인구의 반이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주변에 입지돼 있기도 하고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 이것은 다른 어떤 지역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환경을 갖고 어떤 있습니다. 면이 그렇습니까? 뭐 이를테면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는 아무래도 뭐 교육의 환경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변의 녹지라든가 그다음에 공원이라든가 지금 가장 유명하게 느껴지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호수공원 같은 그런 여건이 우리의 삶의 질에 있어서의 생활 환경은 아주 좋은 환경을 갖고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집값이 조금 그 약간 낮은 것도 굉장히 그 유리한 측면. 삶의 주거 환경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건 속에 아까 교육 환경이라든가 주변의 생활 환경이라든가 편의시설 그리고 게다가 병원이 주변에 종합병원이 무려 7개가 있을 정도로 아주 의료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자유구역이 전국적으로 9곳이 있고 이 수도권에는 지금 인천, 송도 그리고 이 경기 남부에는 시흥시와 이제 평택시에 이 경제 자유구역이 있는데 이들에 비해서도 아까 그 지리적 이점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주변에 전국에는 9군데 있고 실제로 지금 뭐 국내외 기업들도 많이 거기 수천 개가 입지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고양시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일단은 아까 그 국제적인 교류를 하기에 가장 유리한 지역이기도 하고 서울이 바로 옆에 같이 인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하고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서울은 사실은 지금 그렇게 기업이 들어올 만한 어떤 부지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고양시만 하더라도 아직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다른 어떤 환경보다도 그 우수한 그런 여건 자체가 실제로 경쟁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해외에 제가 좀 다녀보니까 외국 기업들도 지금에 갖고 있는 이 인프라와 주변의 입지적인 여건 그다음에 주변의 인적 자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는 얘기도 듣고 많은 그 기업들이 오겠다는 의향서도 뭐 저기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 기업이나 이 정부 기관들까지 고양시의 이 경제 자유구역 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투자 의향을 밝혔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에서 지금 우리가 MOU 체결하고 협약을 맺은 것만 하더라도 그냥 무려 6조 한 7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그렇게
160세 건 정도 되는 기업들하고 그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속에 뭐 대표적으로 지금 벌써 결정이 나서 들어오기로 예상돼 있는 것이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한국 분원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된 겁니까? 예, 그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되는 걸 MOU 체결로 확정된 게 아니라 아예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또 학교 같은 경우는 킹스 칼리지 스쿨이라든가 그 국제학교입니다. 킹스 칼리지 국제학교도 우리 고양시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고 버밍엄 대학교도 캠퍼스를 이렇게 하나 아시아 캠퍼스를 만들겠다 그런 입장으로 얘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저기 시카고에 있는 바이오 업체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우리 고양시에 관심을 갖고 의향들을 다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외국의 기업 기관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는 최근에 그 GTX 개통 또 예. 한 몫을 할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은 고양시는 다른 또 수도권에 비해서 이 교통 인프라는 획기적으로 최근 GTX 개통으로 인해서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GTX A 노선 혹시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 16분이면 갑니다. 다른 어떤 교통수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교통의 혁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 서울하고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아마 삼성역까지 거기 개통이 되면 삼성역까지는 23분, 24분이면 네. 도달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서로 간의 교류나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시너지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서해선도 지금 개통이 돼 있어서 상당히 그 교통의 편리함을 또 저기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고양 은평선 그리고 홍대 대장선이라 해서 그 노선이 우리 고양시에 역이 하나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구축이 되고 향후에는 또 9호선 그 저기 대곡역으로 연결하는 것도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분당선도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교통의 환경이 뭐 획기적으로 변하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가 이렇게 서울에서 먼 지역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 서두에 이제 고양시가 경제 자유구역을 추진하는 배경이 이 경기 북부와 이 남부의 차이를 지적해 주셨는데 고양시는 이 경기 북부에서 최대 도시 아닙니까? 예. 이게 고양시의 이 JDS 지구가 경제 자유구로 지정이 된다면은 이 경기 북부 전체에도 이 파급 효과가 작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경기 북부까지 뭐 서로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향의 벨트가 바로 위쪽이 파주죠. 파주입니다. 파주하고 이번에 그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고자 하는 그 지역 자체가 파주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고양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을 받게 되면 바로 파주하고도 연결돼서 아마 더 확대된다면 파주 지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그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맞은편이 건너편에는 김포가 있으니까 네. 김포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그런 어떤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기도 하고 또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경기 북부의 경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고양시의 경제 자유구역 이 의미가 그 남다른데 어떻습니까? 이 전체 큰 틀에서 이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 고양시에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뭐 어떻게 고양시의 발전만을 이렇게 고민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목표는 글로벌 그 첨단 비즈니스 거점을 위한 미래 대한민국의 이런 게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서 요즘 이렇게 또 경제 침체 속에 뭐 놓여져 있는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조금 새롭게 이제 나가기 위해서는 요즘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호무역주의 개념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이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미래 산업 전략을 구축하는데 이만한 위치와 그다음에 부지의 면적 그다음에 그런 여건이 되는 데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쟁력은 수도권에서 있기 때문에 그 수도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수도권 비수도권이 순환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구조를 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에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